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라기보다는 사실 답보 상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조사,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9일, 어제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가상 대결에서 34.6%, 윤석열 후보는 44.4%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격차가 한 10% 좀 넘었었는데 그 정도 조금 줄긴 했네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2.8%, 안철수 후보가 5.4%, 김동연 후보 1.5%. 양자 대결은 이제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그것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37%, 윤석열 후보가 50%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지지도 조사이고요. 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 앞으로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답보 상태도 눈에 들어오고, 왜 그런지 이유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권 교체론이 아직도 여론을 일정 부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부분보다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서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기를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냐의 어떤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인과 관련 대장동 관련된 사안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 두 번째는 이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이슈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대선의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런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은 이종훈 평론가께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중반 언저리 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그 벽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딱 진보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보 지지층도 결집 못한다는 그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진보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경선 직후에 지금보다 지지율이 또 낮게 나왔었어요. 30대 초반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없다. 그 이낙연 후보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결국 승복하고 원팀이 되고 하면서 이제 좀 뒤늦게 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35%까지는 올라간 겁니다. 참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중도 또 더 나아가서 보수층을 향해서 조금 더 이제 외연 확대가 이루어져야 40%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좀 상황은 그렇다라고 좀 봐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보 그 좀 핵심 지지층이 한 35%, 그렇죠. 보수 핵심 지지층이 한 35%, 그리고 한 30% 정도의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진보 지지층 표심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은 기본적으로는 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지금 중도가 어디를 향하냐 하는 건데, 역시 흐름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역시 정권 교체론이 아직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중도층도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로 교체가 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지난번에 대선 출정식 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얘기 7번씩 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차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정도의 차별화 가지고는 지금 중도층이 별로 지금 감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강론까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더 센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오시죠.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국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향한 투표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이런 감정이 지금은 앞서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자신들의 삶과 또 자기 가족, 자기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효할까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도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당선이 될 당시에 정권 교체론이 높은 여론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또 기회가 있다, 자신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했었는데 이런 발언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여전히 기회는 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특히 뭐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있었던 어찌됐건 부동산 정책 가장 핵심적으로 그런 실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과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배 역시 중점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성장론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장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확연히 다른 뭔가가 좀 이렇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지금 이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지율의 그 틀 내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훈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 언론의 관심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질문도 쏟아졌는데 특검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것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이제 특검을 여야 합의를 해야 될 테니까 특검을 하되 특검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확정을 좀 하고. 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제 특검은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특검 요구가 계속 있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안 풀렸다고 국민들이 계속 보시면 특검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검찰이 언제 수사 결과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하면 그때는 특검을 가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을 하더라도 대장동 관련 특검만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고발사주 문제. 근데 고발사주 문제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아니면 이제 장모 관련된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비리도 함께 특검을 하자는 카드를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면 양 후보 모두에게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시점은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악화되거나 이 문제가 아직도 국민들은 그래도 의혹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요. 그걸 회피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후보도 그걸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지율 측면에서 비상이 걸린 이재명 후보 이제 전국 민생 행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버스를 타고 전국 8개 권역에 순회에 나서게 되는데 11월의 일정들, 최근의 일정들 가만히 보면 2030 청년들과
만나는 일정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 탈락하니까 탈당 러시가 또 일어났어요. 뭐 지금 이준석 대표는 1,800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2030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2030 특히 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30대 남성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지지를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제 대선 본선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진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누구를 지지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세대들, 그 세대들을 좀 본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들으려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을 하시면서 어쨌든 지지층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올려는 그런 전략적 어떤 선거 운동,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일단 조직에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 겁니다. 민주당 그 의원들 163명이 포함된 선대위에서 3차 인선, 조금씩 인선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직속으로 꾸려진 청년 플랫폼을 꾸렸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2030 세대들의 의원들을 집중시켰던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보통? 뭐 들어가서 이제 2030 그야말로 이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반영을 많이 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예. 의지의 표명인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 지점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청년이 민생이고 청년이 결국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문제하고 민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 산업 문제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사실은 토탈 솔루션을 내놔야 청년들도 이제 납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호주머니에 그냥 돈 몇 푼 찔러주는 식의 이런 식의 공약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청년들이 당장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뭐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뭐 면접 보러 갈 때 면접비도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장 또 좀 이제 몇 달 쉬게 되면 또 뭐 실업수당 더 늘려주고 청년 수당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근본 해법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좀 불만을 갖는 거고 좌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양당 모두 또 양 후보 모두 그걸 좀 기본적으로 좀 천착을 좀 잘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 토탈 솔루션을 좀 내놔라. 그걸 내놓고 서로 경쟁을 좀 제대로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